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업 시작을 이제 지난주 수업했던 거 부동산 경제론 그 60점 만들기 80제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예, 없는 분들은 그냥 팁 한번 보셔도 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푸는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어차피 그 60점 만들기 80제 듣는 방법은요, 원본 유지한 상태에서 문제 푸는 어떠한 힌트도 문제에다가 남기지 않고, 그리고 정리를 한 다음에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장에 써가면서 요 100점 맞을 때까지 보신다 하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론 들어가기 전에 경제론 60점 만들기 80제부터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문제. 다음은 부동산 관련 경제 변수들이다. 유량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그 문제에서는 뭘 물었냐면 유량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량을 찾아서 뺄 거예요. 저량은 뭐냐면 제자가 보통 달인입니다. 제자가 보통 달인 하신 다음에 먼저 한번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재고, 자산, 가치, 보급률, 통화량, 단기, 인구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뒤에 변동 아니면 변동분 요게 붙어버리면 이게 유령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다 저량입니다. 제자가 보통 달인 할 때 통화량, 자산, 보급률, 재고, 자본. 자본도 당연히 저량입니다. 자산은 자본과 부채 합이거든요. 내 돈을 자본, 남의 돈을 부채, 합쳐서 자산. 자산이 저량이라면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도 당연히 저량이다 보시면 됩니다.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요거예요. 인구, 요 놈은 저량인데 요 뒤에 뭐가 붙으면 변동물이 붙으면 요거는 유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저량은 여기 있는 놈들 다 저량이고요. 여기 있는 놈들은 싹 다 유량입니다. 싹 다 유량. 싹 다 유량.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량을 찾으시면 안 되고 제자가 보통 달인을 찾아서 빼신다 하는 느낌. 그래서 유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다가 왼쪽에 하나 추가해서 몇 개? 7개 이렇게 해서 총 7개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유량저량 문제는요. 그 두 문제 세 문제 풀 필요도 없습니다. 요 문제 한 문제로 끝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말고 나머지 내용들은 없어요.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유량저량은 뭐 이상한 데서 이렇게 서성이지 마시고 여기서 유량저량 내용을 완벽하게 끝내시기 바랍니다. 요거 말고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자가 보통 달인은 저량, 제자가 보통 달인 뒤에 변동이나 변동분이 붙으면 또 유량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저량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유량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량을 찾아서 빼시면 된다 하는 거. 첫 번째 정답은 5번. 2번 문제. 이번 문제는 중요합니다. 대체제 보완제 문제인데 잠깐 고개를 들어 저를 좀 바라봐 주시면 이 수요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요. 그다음 가격 수요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 수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하 이걸 수수 그랬고요. 요거를 가수 그랬었습니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하나는 대체제고요. 하나는 보완제입니다. 대체제와 보완제 특징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대체제는요. 얘를 사잖아요. 그럼 얘를 안 사게 돼요. 보완제는요. 얘를 사잖아요. 얘도 사게 됩니다. 이게 수수예요. 가수는요.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됩니다. 보완제는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수수 물었을 때는 대체제는 OX, 보완제는 OO 되는 건데 가수 물었을 때는 대체제가 OO로 바뀌고요. 보완제는 OX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수부터 먼저 풀어볼까요? 여기 수요, 오케이. 수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수수입니다. 그죠? 그럼 대체제 쪽은 한 놈 수요가 증가되면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감소된다. 보완제는 한 놈 수요가 증가되면 다른 놈 수요도 증가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증가된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가수입니다. 가수.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빨간색으로. 가수입니다. 가수입니다. 대체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됩니다. 보완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 관련되어서 수수, 가수 문제도요. 여러 문제 풀 필요도 없습니다. 이 한 문제로 끝내시면 됩니다. 다른 데서 서성이지 마시고 2번 문제에서 대체제 보완제 수수 문제와 가수 문제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답 없어야 됩니다. 문제풀이 힌트 어떤 힌트도 남기지 말고 대체제는 한 놈 수요 증가, 다른 놈 수요 감소.
대체제는 한 놈 가격 상승, 다른 놈 수요 증가. 보완제는 한 놈 수요 증가, 다른 놈 수요도 증가. 보완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가 감소. 이렇게 해서 답은 감소 증가 증가 감소. 한 번 더 감소 증가 증가 감소해서 답이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맞힐 수 있어야 됩니다. 연습 충분히 하시고 여기저기 서성이지 마시고 요 2번 문제에서 대체제 보완제 수수 문제와 가수 문제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반복하시면 돼요. 반복. 3번입니다. 유명합니다.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 또는 우상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몇 개 있냐면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두 번째는 곡선을 우상향으로 이동시키는 거.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아파트 수요 증가 찾아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수요 증가.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아파트 수요를 증가시키는 걸 물었으니까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게 나오면 안 됩니다.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건 뭔데? 아파트 가격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곡선상에서 점을 이동시키는 수요량의 변화지 수요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뭐 탈락? 이거 탈락. 아파트 가격 상승은요. 수요의 증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수요량. 게다가 수요 법칙 때문에 수요량이 감소됩니다. 얘는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요인이지 곡선을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생산 요소 가격, 생산비, 건축 자재값, 시멘트 가격, 건설 노동자의 임금, 토지 가격, 건설업체 수 이런 놈들 한 번만 더 할게요. 생산 요소 가격, 생산비, 건축 자재값, 건축비, 시멘트 가격, 건설 노동자의 임금, 토지 가격, 생산 기술도 있었네. 그리고 건설업체 수 이런 것들은요. 수요량을 변화시킵니까? 수요를 변화시킵니까? 그러면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니고 얘는 누구만 변화시키냐면 공급만, 온리 공급만 변화시키는 거다. 생산, 건축 뭐 이렇게 나 공급이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요. 이 공급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공급만.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급만 감소시킵니다.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되는 거지 수요하고는 관계가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역과 니은을 예선 탈락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기역은 왜 예선 탈락? 수요량이라서. 니은은 왜 예선 탈락? 공급을 변화시키는 거라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거. 수요 증가 요인은 소득 증가, 선호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제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거래세 인하가 됩니다. 참고로 대체재 가격은 상승해야지 수요가 증가되지만 대체재 쪽 수요는 감소해야지 수요가 증가됩니다. 아까 했었죠. 예. 보완제 가격은 하락해야지 수요가 증가되지만 보완제 쪽 수요는 증가해야지 수요가 증가됩니다. 아까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요 증가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하락되면 수요 증가됩니다. 오케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수요가 증가됩니다. 오케이. 거래세가 인하되어도 수요가 증가됩니다. 오케이. 왼쪽에서 3개 발견. 오른쪽. 보완제 가격 하락. 예, 맞습니다. 보완제 가격이 하락되면 반대로 내거 수요가 증가됩니다. 38선 아래쪽에 보완제 가격 하락이 있었죠. 실질소득 증가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아파트 건설용 토지 가격이 상승.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만 감소시킵니다. 공급만 감소. 수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수요 증가 요인이 몇 개 있냐면 5개 있습니다.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입니다. 답은 4번인데 혹시 이 문제를 갖다가 해설 없이 본인의 힘, 오직 본인의 힘만으로 맞추신다면요. 당분간 수요 증가, 수요 감소는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3번 문제가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인 게 일단 첫 번째는요. 3번 문제를 푸시려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할 줄 알아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수요를 변화시키는 것과 공급을 변화시키는 것을 구분해내야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수요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까지도 구분해내야지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고 만약에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3번 문제를 해결해냈다. 그러면 당분간 수요 증가, 수요 감소 문제는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문제 하나로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3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다음 문제. 4번 문제인데 잠깐 고개를 들어 절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문제 푸는 방법은 1번 잘 보세요. 1번은 공급 증가폭이 수요 증가폭보다 크다고 돼 있고 2번은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폭보다 크다고 돼 있고 3번은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다고 돼 있고 4번은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폭보다 작다고 돼 있고
5번은 수요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푸는 방법은요. 앞에 요 지문 이거를요 안 읽으셔도 돼요. 안 읽으셔도 됩니다. 시험에서 누가 누구보다 크다면, 누가 누구보다 작다면, 누구랑 누구랑 같다면이 뜨면 괜히 촌스럽게 앞에 것까지 읽지 말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크다면이 나왔을 때는 큰 것만 보기로 했잖아요. 작은 건 개무시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같다면이 나오면 알 수 없음 했던 걸 불변으로 표현하기로 했었습니다. 알 수 없음 했던 걸 불변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에 같다면이 있으면 뒤에 꼭 뭐가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불변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변이 없으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같다면이 나오면 알 수 없음이 불변으로 바뀐다.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첫 번째는요.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폭보다 크다. 그럼 공급 증가만 보시면 돼요. 큰 것만 볼 거거든. 그럼 공급 증가니까 깁스 증가 이렇게 해서 가격은 뭐 되고 하락하고 오케이. 양은 뭐 된다? 증가된다. 1번 맞습니다. 2번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폭보다 크다. 뭐만 보시면 되냐면 수요 감소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인기 없으니까 가격 하락에 양도 감소, 가격 하락에 양 감소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는 3번이 될 것 같아요. 3번 갑니다. 원래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격은 알 수 없어. 대신에 양은 증가라고 했었어야 돼 원래는. 다시 원래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가 나오면 가격은 알 수 없고 양 증가라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뭐하다면 같다면 이렇게 나오면 요 뭐가 알 수 없음이 뭐로 바뀐다? 불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답은 가격 불변의 양 증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가격은 알 수 없고 아닙니다. 가격 알 수 있어요. 가격은 불변하고 양은 증가된다. 그래서 요 4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은 3번 지문이고요. 3번 지문을 2번, 3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원래 수요 증가, 공급 증가라면 가격은 뭐하고? 알 수 없고 양은 뭐다? 증가가 답이야 원래는. 근데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뭐하다면 같다면이 나오는 순간 뒤에 불변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뭐가 불변으로 바뀐다? 알 수 없음 했던 거. 답은 가격 불변의 양 증가라고 해야지. 가격 알 수 없고 양 증가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3번 지문을 한 번만 더 여러분 이거 막상 시험장에 가시면 이거 엄청 헷갈려요. 지금은 안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 시험장 가면 엄청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연습합시다. 수요가 있어요. 공급이 있습니다. 가격이 있습니다. 양이 있습니다. 저랑 딱 2개만 연습 한번 해봅시다. 딱 2개만 연습해서 이제 이거는 틀리지 맙시다. 여러분들 수요 증가, 공급 증가 하고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같다면 하고는요. 답이 달라요. 다시 수요 증가, 공급 감소하고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같다면 하고는요. 답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확인합니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가격 알 수 없어요. 양은 증가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같다면이 나오잖아요. 답은요. 가격 불변의 양 증가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가격 알 수 없어 양 증가가 답인데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같다면이 뜨는 순간 알 수 없다 그러면 안 돼 이제. 가격은 뭐하고 불변하고 양은 증가된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2번째 문제. 수요 증가되면 인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급 감소되면 흔해졌어요, 귀해졌어요? 귀해졌지. 괜찮아요. 공급이 감소되면 귀해지는 거고 공급이 증가되면 흔해지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아시겠죠? 예. 수요 증가되면 인기 있는데 공급 감소돼서 귀해졌어. 가격은 뭐죠? 상승합니다. 아니 인기도 있는데 귀해졌으니까. 대신에 양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놈은 증가, 한 놈은 감소니까. 근데 이게 뭐하다면 같다면이 뜨면요. 아니 인기 있고 귀해졌으니까 가격은 여전히 많은데 상승하는데 양은 많다, 불변한다 이렇게. 그래서 같다면은 반드시 불변을 수반합니다. 반드시 뭘 수반한다? 불변을 수반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해 주지 마세요. 아무한테도 얘기해 주지 마셔야 될 게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4대 불변이 있습니다. 몇 대 불변? 4대 불변. 요 단어가 뜨면 뒤에는 꼭 불변이 뜨는데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해 주지 마세요. 그리고 출제위원들은요, 뭐를 상당히 좋아하냐면 불변 테마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사람 지금부터 우리 부동산학의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4대 불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전으로 막 전해져 내려왔어. 몇 대 불변이? 4대 불변이. 첫 번째는 이제 완전 탄력이란 말이 나와서 기울기가 수평선일 때. 두 번째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해서 기울기가 수직선일 때. 세 번째는 단위 탄력적일 때. 단위 탄력적일 때는 탄력성이 얼마냐면 1일 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방금 했던 거 A랑 B가 같다면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같다면이 나왔을 때, 이때는 뭐를 외쳐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불변을 외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학에서 나오는 몇 대 불변이고 4대 불변이고 출제위원은 불변 테마를 싫어한다고요. 엄청 좋아한다고요. 엄청. 이 사람들은 이거 뭐 여기에 제 생각에는 여기에 뭐 이렇게 집착 같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 불변에 출제위원들은 출제를 할 때 불변 안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약간 집착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불변 안 내면 출제 못 안 한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드나 봐.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학에서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4대 불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 수평이면서 가격 불변 그래요. 뭐 불변이요?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 수직이거든요. 그러면 양불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단위 탄력적일 때는요. 임대료를 올리든 임대료를 내리든 수입 불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불변? 표정이 왜 이렇지? 우리 지난 수업에서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저가 전략이 좋아. 임대료를 떨어뜨리는 전략이 수입을 증가시키고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 전략이 괜찮아. 가격을 올리는 정책이 수입 증가를 도모할 수가 있고 하지만 단위 탄력적일 때는요. 가격 올린 만큼 수량이 줄고 가격 내린 만큼 수요량이 늘어서 수입의 변동성이 없다. 그래서 얘는 수입 불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불변? 마지막으로 누구랑 누구랑 같다면 있어요. 그때는 알 수 없음 했던 게 뭐 했던 게? 알 수 없음 했던 게 불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문에 이렇게 4개 단어가 더 있으면요. 뒤에 불변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변이고 여기저기 서성이지 마시고요. 오늘 이 앉은 자리에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절 보시고 우리 부동산학에서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4대 불변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탄력적일 때는 뭐 불변?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불변. 단위 탄력적일 때는 수입 불변. 같다면이 나왔을 때는 알 수 없음 불변. 우리는 그 4대 불변 중에서 오늘 첫 번째 같다면을 한 거예요. 같다면. 같다면 옆에 지금 지문에 보니까 불변이 없었잖아. 그 지문은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같다면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불변이 나와야 된다. 다시 한 번만 더. 알 수 없음 불변은 뭐예요? 같다면. 수입 불변은 뭐예요? 단위 탄력. 양불변은 뭐예요? 완전 비탄력. 가격 불변은 뭐예요? 완전 탄력.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어떤 경우냐면 완탄일 때 가격 불변, 완비일 때 양불변, 단위 탄력적일 때 수입 불변, 같다면이 나오면 알 수 없음 불변. 그렇게 잘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제가 가격 불변은 그럼 그건 말할 수 없고 양불변은 그건 말할 수 없다. 나 말할 수 없다. 수입 불변은 나 처음 듣는 얘기다. 알 수 없음 불변은 그러면 내 진짜 머리 털라고 그 얘기는 처음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얘는 되는데 얘가 안 되는 거지. 공부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시험 막판 되면 얘나 다 된다. 뭐 그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다 그랬어. 우리 뭐 지난주에 우리 계속 합격자 모임 했었는데 합격자 모임 오셨던 분들요. 나는 그들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편없었어요. 형편없었는데도 다 이렇게 열심히 반복하고 하셔가지고 나중에 합격을 읽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반복만 하시면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니까 뭐가 뜨면 같다면이 뜨면 아까 뭐 알 수 없었는데 가격 알 수 없었잖아요. 그게 뭐로 바뀐다? 불변으로 바뀐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4번으로 갑니다. 공급 감소폭이 수요 감소폭보다 작다. 이번에는 작아요. 작은 거 안 봐요. 작은 거 안 보고 뭐만 보죠? 큰 것만 봅니다. 큰 것만. 그래서 작은 건 안 본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큰 것만. 그러면 수요 감소만 보면 되기 때문에 요래. 가격은 뭐하고 하락하고 양은 뭐한다? 감소된다. 맞는 표현이고요. 작다면 작은 거 안 봅니다. 큰 것만 봅니다. 공급 증가는 깁스 증가라고 해서 공급이 증가니까 흔해졌으니까 가격은 뭐하고 하락하고 증가니까 양은 뭐한다? 증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 앞만 봐도 실력 안 늘어요, 여러분들. 책으로 앞만 봐도 책에는 전부 다 옳은 것만 있기 때문에 뭐 의뢰이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이 문제는 나중에 하루 뒤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풀어도 답이 3번 맞힐 때까지 반복해서 내용 접근을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필기하고 싶고 막 주고 막 이거 X 하고 싶고 막 동그라미 치고 싶고 막 같다면 하고 막 손이 들썩들썩합니다. 막 그걸 참으셔야지. 그걸 참으셔야지 나중에 요 문구를 갖다 똑같은 문제를 풀었을 때 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반복해서 써먹을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벌써 못 참고 문제에다가 난도질 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저 한번 믿어보세요. 원본 딱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반복. 그러면 저 까먹으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요 강의를 갖다가 그 60점 만들기 80제 강좌는요. 제가 따로 촬영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번에는 5번 문제.
부동산의 가격 탄력성과 균형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개를 들어 절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학에서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몇 대 불변이 있다? 4대 불변이 있다. 완탄일 때, 가격 불변, 완비일 때, 양 불변, 단위 탄력적일 때, 수입 불변, 갖다만이 나오면 알 수 없음 불변.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탄력적일 때는요.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이렇게 좀 완만해요. 맞아요? 비탄력적일 때는요.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좀 이렇게 가파릅니다. 맞아요? 예, 이때 탄력적이어서 기울기가 완만할 때 벌어지는 일은요. 이 가격이 좀 이렇게 덜 변해요. 가격이 더 작게 변해요. 양은요. 이게 좀 이렇게 더 변해요. 양은 더 변합니다.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이렇게 더 변하고요. 요 양이요. 좀 이렇게 덜 변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거 이번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이번 시험에 나와요. 자, 절 보세요. 탄력적이면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요? 덜 변하고요. 양이 더 변해요. 탄력적일 때는 왜 가격이 덜 변해요? 완만해서 그래요. 왜 양이 더 변해요? 완만해서 그래요. 답이 있잖아요, 여기. 다시 합니다. 탄력적일 때는요.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어떻게 변해요? 좀 덜 변해요. 왜요? 완만해서. 양은 좀 더 변합니다. 왜요? 완만해서 그래요. 비탄력적일 때는요. 가격이 어떻게 변해요? 왜 더 변해요? 가팔라서 그래요. 양은 좀 어떻게 변해요? 덜 변해요. 왜 덜 변해요? 가팔라서 그래요. 근데 이건 아무한테도 얘기해 주지 마세요. 우리 시험에서는요. 양은 안 물었어요. 그동안. 역대 시험에서. 가격만 물었습니다. 왜 가격만 물었는지 아세요? 가격만 물어도 환장을 하고 틀립니다. 환장을 하고 아주 그냥 마치 틀리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나왔네? 하고 그건 줄 알아. 더덜인 줄 알아. 보고 나왔네 하고 틀려버리고 나왔네 하고 틀려버리니까 출제위원들은요. 여러분들 굳이 양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평가타 시험에서는 가격 변동폭과 양의 변동폭을 둘 다 묻는데 중개타 시험에서는요. 가격 변동폭만 묻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덜 변하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더 변하니까 이렇게 외우시더라고. 이렇게 비더, 탄덜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비더, 탄덜 이렇게. 그랬더니만 출제원들이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더 크게 변한다, 더 작게 변한다 이렇게 해서 둘 다 더로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면요. 비더, 탄덜 절대 난 다 죽는 거야. 비더, 탄덜.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더 변하고 탄력적일 때 가격이 덜 변한다. 다 틀려버립니다. 왜냐하면 둘 다 덜을 내버린다니까. 더 크게, 더 작게. 그럼 이번엔 더 크게, 더 작게로 한번 얘기해 볼까?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크게 변하는 거야, 더 작게 변하는 거야. 더 작게.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가격이 더 작게 변하는 거야, 더 크게 변하는 거야. 더 크게. 그래서 더 덜 이걸 암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탄력적일 때 기울기의 성질이 완만하다. 비탄력적일 때 기울기의 성질이 가파르다. 일단 탄력적일 때 성질과 비탄력적일 때 성질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알겠다고 해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자, 가자. 우리 출제원들이 정말 좋아하는 테마 완탄, 완비로 갑시다. 공급이 완비.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일단 불변이죠. 확인부터 해놓고. 양불변. 양불변 맞아요? 양불변 맞아요. 근데 수요가 뭐였어? 증가했어. 인기 있어 없어? 있어. 인기 있으면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불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좋아요? 예. 이번엔 또 똑같네. 완전 비탄력. 불변 해놓고 양불변 해놓고 양불변입니다. 근데 뭐가 감소하면 공급이 감소되면 귀해졌어요. 그럼 가격은 여전히 뭐한다? 상승한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답이 똑같아요.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둘 다 불변 때려놓고 양불변 때려놓고 수요가 증가되었을 때는 인기 있어서 가격이 많은 거고 상승하는 거고 공급이 감소되었을 때는 귀해져서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3번 완탄. 중요합니다. 완탄. 기울기 수평 불변. 가격 불변해놓고 공급이 뭐였어? 증가는 왼쪽 오른쪽 증가. 세상의 증가는 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갔기 때문에 양은 뭐 할 거다? 증가될 거다. 3번 어때요? 맞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4번 5번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진짜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갈게요. 공급이 많으면 증가되면 가격은 많은데 하락하는데 그건 별로 안 중요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야. 흔해져서 가격 하락하는 거야.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많으면 탄력적이다.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마음이죠.
완만하죠. 그럼 가격은 하락하긴 하락하는데 좀 이렇게 더 크게 하락해요? 더 작게 하락해요? 더 작게 하락합니다. 더 작게 하락합니다.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덜 변합니다. 왜 덜 변하죠? 완만해서. 근데 덜 변한다는 것은 더 크게 하락한다는 얘기야? 더 작게 하락한다는 얘기야? 더 작게. 덜 변한다. 더 작게 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고요. 5번입니다. 수요가 증가되는 경우. 가자. 수요가 증가되는 경우는 가격이 많은데 상승하는데 그건 별로 안 중요해. 안 중요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뭐하면 비탄력적이면 기울기가 뭐하기 때문에 가파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될 때 좀 덜 상승해요? 더 상승해요? 더 상승합니다. 가격이 더 작게 상승해요? 더 크게 상승해요? 더 크게 상승해요. 가격 상승폭이 작습니까? 큽니까? 크다. 여기 이제 더 상승한다, 더 크게 상승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상승폭은 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5번 문제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 5개 다 정말 주옥 같은 지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뭐 서성이지 마시고 요 5번 문제로 그냥 끝내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답은 몇 번? 4번. 그럼 4번을 수정되려고 그러면 공급이 많으면 증가되면 가격은 하락하겠지. 근데 수요가 많으면 탄력적이면 그 기울기가 뭐해서 완만해서 가격이 하락은 하긴 하는데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더 작게 하락한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5번 갑니다. 수요가 많으면 증가되면 가격은 뭐 할 건데 상승할 건데 공급이 많으면 비탄력적이면 그 기울기가 뭐해서 가팔라서 가격이 좀 더 상승하는 거예요? 덜 상승하는 거예요? 더. 가격 상승폭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가격이 더 작게 상승하는 거예요? 더 크게 상승하는 거예요? 더 크게 상승한다. 어떤 식으로 물어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탄력적일 때 기울기 완만하고 완만할 때의 성질.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 가파르고 가파를 때의 성질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이번 6번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마음에 준비하시고 고개를 들어서 좀 바라봐 주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고 여기다가 뭐를 씌우냐면 절대값을 씌웁니다. 얘는 일과 비교를 해서 1보다 크면 탄력, 작으면 비탄력이라고 합니다. 위에 게 많이 변하면 탄력이고요. 밑에 게 많이 변하면 비탄력입니다. 출발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라면 비탄력적이라면 누가 많이 변해야 돼? 얘가 많이 변해야 돼. 밑에 게. 그럼 누구 변화는 크고 가격 변화는 크고 수요량의 변화는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생각을 하세요. 자, 여러분 잘 들어요. 탄력적일 때는요. 얘가 많이 변하고 얘는 적게 변해요. 여러분들 손으로 얘기해봐. 탄력적일 때는 누가 많이 변하고 누가 적게 변한다고? 얘가 많이 변하고 얘는 적게 변한다고. 비탄력적일 때는 누가 많이 변하고 얘가 많이 변하고 얘가 적게 변한다. 근데 시험지에 가셔서 저한테 부동산학 개론 배우신 분들은요. 탄력성 문제가 시험에 뜨면 시험지에 쓸 거야. 밑에 가격, 위에 수요량, 절대값 이렇게. 오케이? 그럼 말로 한번 얘기해봐.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누구 변화율이 크고 가격 변화율이 크고 수요량의 변화율은 작습니다. 근데 탄력적일 때는 누구 변화율이 크고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고 가격 변화율은 작습니다. 읽어볼게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래요. 뭐라고? 비탄력. 그러면 밑에 있는 무슨 변화율보다는 가격 변화율보다는 위에 있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어때요? 맞습니다. 이거. 맞는데 여러분들 기억 이거 이해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공인중개사 1년 공부하신 수험생들 기준으로 절반입니다. 절반. 절반 정도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1년 했는데 부동산 학교는 공부를 1년 했는데 수요가 탄력적일 때 누구 변화율이 크고 누구 변화율이 작아요?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누구 변화율이 크고 누구 변화율이 작아요? 그럼 뭘 하는지 아세요? 뭐 그만 어? 진짜 그만 내 안 틀려버릴래? 그런다니까 시험 맨날 나오는 건데 절반이 수요가 탄력적일 때 누구 변화율이 크고 누구 변화율이 작은지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누구 변화율이 크고 누구 변화율이 작은지 모른 채로 시험장에 들어간다니까 진짜요. 강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발해낸 게 어차피 시험장에 가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시험지에 쓸 거다. 밑에 뭐 가격, 위에 뭐 수요량, 그리고 무슨가 절대가. 그리고 손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누구 변화는 크고 누구 변화이 작냐면 이거 변화율이 크고 이거 변화율이 작아요. 탄력적일 때는요. 이거 변화율이 크고 이거 변화율은 작다라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이거 변화율이 크고 이거 변화율이 작다라고만 계속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요. 이거 변화율이 크고요. 이거 변화율은 작습니다.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요. 이거 변화율이 크고요. 이거 변화율이 작습니다. 답은 똑같습니다. 이거 변화율이 크고 이거 변화율이 작다라고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뭐가요? 이거 변화율이 크고 이거 변화율은 작고요. 비탄력적일 때는요.
크고 이거 변화율이 작습니다. 이건 비탄력 물었으니까 밑에 있는 가격 변화율은 크고요. 위에 있는 수요량의 변화율은 작다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갑니다. 물리적 공급은 불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토지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라고 물으면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물리적 공급 불가능이 어떤 뜻이냐면요. 뭐 이거예요, 이거. 세로축은 가격이고 가로축은 양일 때 원래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거든요. 근데 물리적 공급은 불변이라는 것은 공급이 40개에서 고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읽느냐? 완전 비탄력이라고 읽어요. 어떻게 완전 비탄력적인지 알았느냐? 기울기가 수직선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수요 공급을 공부하시면서는 앞에서는 이렇게 공부했잖아.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불변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수요 공급을 배운 우리는 물리적 공급이 불변한다는 것은 양이 불변한다는 뜻이거든. 양 불변은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4대 불변이 있습니다. 완탄일 때는 가격 불변, 완비일 때는 양 불변, 양 불변일 때는 완전 비탄력. 안 되잖아 봐.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 불변, 양 불변일 때는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적일 때 기울기는 수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안 돼요, 전혀.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부증성 때문이거든요. 물리적 공급은 불변입니다. 뭐 불변? 양불변. 양불변은 물리적 공급 곡선이 뭐고요? 완전 비탄력이고요. 기울기는 무슨 선이다? 수직선이다.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로 물리적 공급이 시험에 나왔는데 완전 탄력, 수평선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비탄력, 수직선이 나와야지 뭐 불변? 양불변. 수직선이 나와야 양불변입니다. 우리 부동산학은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4대 불변이 있거든요. 완탄일 때 뭐 불변? 가격 불변. 완비일 때 양불변. 단위 탄력적일 때 수입 불변. 같다면이 나오면 알 수 없음 불변. 그중에 양불변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일 때입니다.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갈게요. 디귿은요. 수의 가격 탄력성이 0일 때 완전 비탄력적인 건 맞아요. 무한대일 때 완전 탄력적인 거 맞습니다. 근데 뒤에 거 미세한 가격 변화에 양이 무한히 크게 변하고 기울기가 수평선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이때는요. 이게 무한대예요. 뭐라고요? 무한대고 얘는 완전 탄력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합시다. 미세한 가격 변화에 양이 어떻게 변하면 무한히 크게 변하면 얘는 탄력성 값이 뭐고요? 무한대고요. 이걸 무한대라고 읽어. 그리고 완전 탄력적이고 기울기 뭐다? 수평선이다. 쌤 그러면 뭐가 0이고 뭐가 완전 비탄력적인데 밑에 있습니다. 뭐가 변했을 때? 가격이 변했을 때 뭐가 양이 고정된다. 양이 고정된다는 게 양이 불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지금 양불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이 불변일 때는 곡선이 무슨 선이 되고 수직선이 되고 그때는 탄력성이 얼마냐면 0이고요. 그때는 완전 비탄력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디귿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냐면 수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이면 완전 탄력적이고 요때 미세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하고 수요 곡선은 수평선이다라고 해야 되고요. 리을은 수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고 이때 가격 변화와는 상관없이 양이 고정, 불변이고 그때는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앞에 내용 숫자하고 탄력성의 크기를 바꾸셔야지 말이 된다는 겁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두 개가 맞아서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좋습니까? 7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진짜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으니까 제발 부탁인데 그 부동산학 개론 3월달 첫 모의고사에서 60점 내가 맞게 해드릴게. 진짜 그 약속 지켜드릴 테니까요. 60점 만들기 80제이고 100점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세요. 아시겠어요? 혹시 이해가 안 되면 그 외워버려. 그냥 외우든지 구워 삶든지 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예전에 학창시절에 공부 못하던 학생들 갑자기 공부하려고 마음 먹으면 영어 사전 외우고 찢어서 씹어 먹고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끼를 60점 만들기 80제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정리해서 씹어 먹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7번 갑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일단 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이고 어떨 때 수요가 비탄력적입니까? 라고 묻거든요. 제가 탄력적인 것만 소개해드리고 뒤집어서 비탄력적인 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적이에요. 대체재가 많으면 관찰기간 측정 기간이 길면 장기면 탄력적이에요. 장기면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전환이 용이하고 주거용 부동산이고 고가품의 사치재이면 수요가 탄력적인 편입니다. 그럼 반대로 대체재가 적다거나
관찰 기간이 짧다, 당기거나 용도가 특수하다, 전환이 곤란하다, 상공업용이다. 그리고 저가품, 필수제 이런 것들은 수요가 비탄력적이 됩니다.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요. 임대료를 인하시키는 게 좋아요. 임대료를 인하시켜야 수입 증가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전략이 좋아요? 저가 전략이. 즉 그야말로 박리담의 전략이 수입 증가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요. 가격을 인상시키는 전략이 좋아요. 즉 무슨 전략이? 고가 전략이 수입 증가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요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일 때가 있습니다. 단위 탄력적일 때는 탄력성이 얼마죠? 1이죠. 그때는요. 여러분들 부동산 학에서는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4대 불변이 있습니다. 지금 10번째 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나는 안 지칠게요, 여러분들. 나만 안 지치면 여러분들 다 귀화하실 수 있거든요. 쌤들이 여러분들 100% 이해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왜 100% 이해 못 시키는지 아세요? 쌤들이 하다가 좀 지쳐요. 지쳐요. 이거 사실 이런 말 쓰면 좀 미안한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어떨 때는 좀 징그러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징그러워. 계속 했는데 막 몰라. 그럼 징그럽다 진짜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징그럽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근데 고만만 딱 내려놓으면요. 여러분들 100%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수도승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부동산학은 돌을 닦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 부동산학은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4대 불변이 있습니다. 완탄일 때는 가격 불변, 완비일 때는 양불변, 단위 탄력적일 때는 수입 불변, 같다만이 나오면 알 수 없음 불변. 그래서 단위 탄력적일 때는요. 임대료를 인상하든 인하하든요. 수입이 불변합니다. 뭐 불변? 수입 불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수혜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맞습니다. 장기로 갈수록 더 탄력적이 됩니다. 장기일 때 탄력적입니다. 기억 맞고 니은 맞습니다. 대체가 뭐하면 많아버리면 적은 경우보다 수혜 탄력성이 더 뭐하다?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서 탄력적이란 말과 똑같은 말을 알려드릴게요. 탄력적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요.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는 뜻입니다. 뭐하다? 1보다 크다. 근데 시험에서는요. 간혹 1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생각해 버린다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탄력적이라고 하지 않고 탄력성이 커진다 이렇게 나와요. 탄력성이 많다? 커진다. 뭐보다 커진다? 1보다 커진다. 뭐지? 탄력.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고 하지 않고요. 작아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작아진다. 뭐보다 작아진다? 1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탄력성이 뭐한다? 커진다, 작아진다는 말이 뜨면 마음에 어떤 숫자? 1이라는 숫자를 마음에 품고 계셨다가 탄력성이 커진다. 1보다 커지는 거구나. 탄력이구나. 탄력성이 작아진다. 1보다 작아지는 거구나. 비탄력적이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씨 좋은 출제원들을 만나면 탄력, 비탄력으로 문제를 내요. 그러면 땡큐하고 풀면 돼요. 근데 마음씨 고약한 출제원을 만나면 탄력성이 커진다, 작아진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마음씨 좋은 사람들만 있어요. 고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엄청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약한 출제원들 들어가면 탄력성이 커진다, 작아진다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연습시켜 드릴게요. 디귿 갑니다. 용도가 뭐하고? 다양하고 용도 전환이 뭐하면? 용이하면 수요가 탄력적이 됩니다. 탄력적이 됩니다. 탄력적이 된다는 표현 대신 탄력성이 뭐한다? 커진다.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장기이고 대체재가 많고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수요는 어떻게 되고 탄력적이고 같은 말로 탄력성이 많다 커진다. 뭐보다 커진다? 1보다 커진다.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네. 리얼 갑니다. 수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했잖아. 탄력 해야지. 뭐? 탄력. 탄력적일 때 고가 전략이 좋아요? 저가 전략이 좋아요? 저가 전략 해야 됩니다. 저가 전략. 박리담에 해야 됩니다. 근데 임대료를 뭐 했다? 상승했다. 이 고가 전략입니다. 탄력적일 때 이 고가 전략을 써버린 거야. 그러면 뭐는요? 수입은요? 뭐 한다? 감소한다. 다 도망가 버린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리얼 이거 이해될 때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혜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무슨 뜻? 탄력. 임대료를 뭐 했다? 상승. 무슨 전략 쓴 거야? 고가 전략. 쓰면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고가 전략 쓴 거야. 그럼 수입은 뭐 된다? 감소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수정하면 맞냐면요. 이렇게 수정해도 맞고 혹시 수혜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했으면 맞아요. 1보다 작으면 무슨 탄력적이지? 비탄력적이지. 비탄력적일 때는 임대료 상승하는 고가 전략이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탄력성이 얼마다? 1이다. 1을 뭐라 그래? 단위 탄력. 단위 탄력적일 때는요. 수입 불변이 중요한 게 아니야. 불변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불변인지가 중요한 거야. 자, 탄력성이 1일 때는 무슨 탄력? 단위 탄력. 단위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올리든 임대료를 떨어뜨리든 뭐 불변? 수입 불변. 여기 보니까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 절단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체 수입이 변하지 않는다. 쌤, 그럼 도대체 언제 양이 안 변하는데? 갑니다.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불변,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불변, 단위 탄력적일 때는 수입불변, 같다면이 나오면 알 수 없음 불변. 그럼 이때는요, 수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면, 0은 뭐죠?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그때는 그 임대료가 하락하든 상승하든 수요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양불변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뭐일 때는? 이럴 때는, 단위 탄력적일 때는 뭐가 불변이라고 해야 됩니까? 수입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7번 문제는요, 난이도가 상입니다. 상입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아직 해가 안 바뀌었잖아요. 아직 2025년이잖아요. 그죠? 2025년에 7번 문제를 100% 이해한다?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미리 1차 합격 축하드립니다. 에? 요거 7번 문제 지금 이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동산 학교론에서 75점, 80점이 나온다고. 부동산 학교론 75점, 80점 맞으시면요. 민법은 40점이나 45점 맞아도 합격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최대쌤한테 민법 배우시잖아요. 최대한테 민법 배워서 40점, 45점 맞는 사람 잘 없어요. 귀해요. 엄청 귀하다, 진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그거. 완전 개판 치고, 막 이렇게 의도적으로 공부 안 하고, 왜, 막, 사춘기들 있잖아, 왜, 어긋나 버릴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사춘기, 갱년기, 일부러 막 어긋나고, 막 일부러 막 공부를 피해 가야지 40점, 45점 나오니까. 요 7번 맞히시는 분들은 부동산 학개론의 고득점이 확실시 되는 분들입니다. 정리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은 했고, 리을, 미음입니다. 리을의 수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 상승시키는 고가 전략은 수입을 감소시킵니다. 리을 틀리고, 미음. 수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 단위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 상승하든 하락하든 수요량이 불변이 아니라 수입이 불변하고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 즉 탄력성이 0일 때 그때 임대료를 상승하다 하락하든 수요량이 불변인 겁니다. 양불변은 완전 비탄력적일 때고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수입 불변이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요. 누구 오려면 기역, 니은, 디귿 총 3개가 옳습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 여러분들 문제에서 개론 선생님이 좀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됐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 A 지역 아파트에서 수요함수는 일정한데 공급함수는 다음과 같이 조건이 변했다. 이때 균형 가격과 균형 양도 구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변하느냐. 이 8번 문제는요. 우리 시험에 가장 일반적인,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의 계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 경우는 없는데 제가 문제 좀 빨리 푸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곡선의 기울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자 따라해 보세요. Q.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 구하는 공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모는 무시, 분자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분자에 뭐를 올리는지만. 그래서 기울기는 분자에 뭐 올린다? Q 올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 say 기, you say Q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 하면 여러분들은 마치 PD처럼 이렇게 Q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싫어하는군요. 기 좋아요. 기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감독이 레디 뭐 액션 레디 큐 뭐 이런 거 몰라요? 아무튼 Q를 위로 올립니다. 한번 가볼게요. 이 공급함수를 봐야 됩니다. 왜 공급함수를 봐야 되냐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봐야 되거든요. P 앞에 있는 숫자가 얼마? 2, Q 앞에 있는 숫자가 1. 아무 숫자가 없으면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원래 기울기는 몇 분의 몇이었다가 2분의 1이었다가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근데 두 번째는 기울기가 얼마? 1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1분의 1. 여기 아무 숫자 없으니까 얼마? 1. 여기서 Q에서 끝맺음 해야 됩니다. 얼마? 1. 그럼 1분의 1은 1이지 뭐. 그럼 기울기가 얼마에서? 2분의 1에서 1로 간 거야. 그러면 0.5가 1이 된 거잖아. 그지? 그럼 0.5만큼이, 즉 2분의 1만큼이 기울기가 증가된 거다. 이렇게 읽어야 이걸 갖다가. 기울기가 2분의 1만큼이 뭐 된 거다? 증가된 거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거 몇 번 아니면? 1번 아니면 3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심량에 들어가셨는데 문제 풀 시간은 없고 기울기 구하라는 문제가 있으면 기큐 해가지고요. 지문 2개라도 떨어뜨려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3개 중에 하나가 답일 거고 이번에는 QD와 QS를 같게 만들었을 때가 균형입니다. 한 번 더. 누구랑 같게 만든다고요? QD와
QS를 갖게.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QD는 수염수는 고정값입니다. 그럼 얼마? 150 마이너스 2P. 공급함수가 원래는 얼마였다가 30 플러스 2P였다가 다시 수염수는 여전히 얼마요? 150 마이너스 2P인데 공급함수가 변했대요? 어떻게 변했대요? 30 플러스 P로 변했답니다. 연습 한번 해봅시다. 넘어가면 플러스 2P가 되기 때문에 4P. 맞아요? 넘어가면 얼마? 120. P는 얼마? 30. 30을 여기다 대입 한번 해봅시다. 60이 빠지죠? 그럼 Q는 얼마? 90이 됩니다. 혹시 쌤 나는 여기다 대입하고 싶은데 그러셔도 돼요. 30을 대입하면 60이 더해지잖아요. 그죠? Q는 얼마? 90이 됩니다. 몇 P? 3P. 네. 120. 그럼 P는 이번에는 3, 4, 12에서 40. 여기다 대입해볼까요? 40이 대입되면 80이 빠지기 때문에 Q는 얼마? 70. 쌤 나는 여기다 대입하고 싶은데 뭐 그러시든지. 40을 대입해도 여전히 얼마? 70.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읽습니다. 가격은 얼마 하던 게? 30 하던 게 40 같죠? 이걸 또 우리는 가격 10 상승이라고 읽어요. 뭐라고요? 10 상승. 양은 90 하던 게 70 같죠? 얘는요. 양은 20 감소라고 읽습니다. 양은 상승 하락으로 읽지 않습니다. 가격은 얼마에? 10 상승에. 맞아요? 양은 뭐요? 20 감소에. 기울기는 2분의 1에서 1로 갔기 때문에 2분의 1이 뭐 됐다? 증가됐다.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풀이도 여기다 적어놨고 기울기 구하는 것도 여기서 적어놨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원본 유지 딱 가만히 있고 1번 답 체크될 때까지 열심히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기 독서실 옆에 독서실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막 꼼지락꼼지락 뭘 하긴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세요, 이거. 아시겠어요? 이상 가지 마세요. 이거 하세요. 60점 만들기 80점만 계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1년 내내 꼼지락꼼지락 여기서 뭘 하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하시면 60점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네. 이번에는 8장 끼세요. 8장 끼세요. 9번 문제 풀 겁니다. 9번 문제 풀 때는 9번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8장 끼고 풀 거예요. 8장 끼고 풀 건데 자, 잘 들어서요. 자, 수요와 관련되는 탄력성은 일단 여기서는 두 개가 있습니다. 수의 가계 탄력성이 있고요. 수의 교차 탄력성이 있습니다. 근데 잘 기억하셔야 될 게 가계 탄력성은 1과 비교합니다. 뭐랑 비교한다고? 1과. 1보다 크면 뭐? 탄력, 작으면 뭐? 비탄력. 이거 따지는 거예요. 가1. 교소형입니다. 교차 탄력성은 뭐랑 비교해서? 0과 비교해서 0보다 크면 플러스고 작으면 마이너스라고 하거든요. 플러스면 무슨 제? 대체제. 마이너스면 무슨 제? 보완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거부터 기억하셔야 돼. 잘 들어요. 내 거 가격 변화율분의 내 거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의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다시 합니다. 내 거 가격 변화율분의 내 거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의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1과 비교해서 뭐 한다고요? 탄력, 비탄력.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근데 내 거 가격 변화율분의 다른 놈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의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얘는 뭐랑 비교해서? 0과 비교해서 방향이 같은 방향 플러스면 무슨 제? 대체제. 방향이 반대 방향 마이너스면 보완제. 8장 끼고 풀겠습니다. 가격 탄력성 절대값 쉬웁니다. 자, 대답하세요. A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어요? 12% 상승했습니다. 그 밑에 플러스 12. 그리고 A 찾으세요. A 수요량은 몇 프로? 6%. A 찾으셔야 돼. 6%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6%. 하지만 무슨가? 절대값. 그러면 얘는 얼마지? 0.5지. 2분의 1이니까. 그럼 뭐? 비탄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얘보다 작아서. 그럼 일단 뭐해? 0.5에 뭐요? 0.5에 뭐예요? 비탄력.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0.5의 비탄력입니다. 이번에는 교차 탄력성입니다. 절대값 이씨 없이. 밑에는 얼마? 플러스 12. 오케이? 위에는 얼마? 마이너스 3.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얼마요? 마이너스 4분의 1. 다시 정답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0.25가 돼야 됩니다. 얼마요? 마이너스 0.25. 얘는 가격이 상승했고요. 얘는 수요량이 감소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0.25에 둘은 무슨 제? 보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8장 끼고 문제 푸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8장 끼고. 절대값 쉬웁니다. A는 얼마? 플러스 12. 상승이니까. 또 A. 마이너스 U. 수요 법칙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줍니다. 하지만 무슨가? 절대값. 얼마? 0.5이면서 뭐야? 비탄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교차 탄력성입니다. 밑에. 플러스 12. 위에. 마이너스 3. 절대값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4분의 1인데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0.25에 둘은 무슨 제? 보완제. 이렇게 해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근데 잠깐만요. 잠깐만.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9번 문제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할게요. 요거 답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답 체크하시면 안 된다고. 가계 탄력성이 얼마인데? 0.25인데 탄력이 될 수가 없어요. 탄력성이 0.25인데 탄력이 될 수 없다고. 5번도 갑니다. 이제 5번 체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탄력성이 얼마인데? 0.5인데 탄력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1번이나 5번 체크하신 분들은요, 이해력이나 암기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1번이나 5번 체크하신 분들은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1번, 5번 체크하신 분 나빠요. 가계 탄력성은 뭐랑 비교합니까? 1과 비교해서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근데 지금 1번과 5번은 가계 탄력성이 1보다 작은데 탄력이라고 했잖아. 그지? 하나만 더 할게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4번 체크하면 안 됩니다. 4번 체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차 탄력성이 0.25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입니다. 0.25는 플러스입니다. 여러분들, 0.25는 플러스예요. 아시겠어요? 뭐가 마이너스냐면 마이너스 0.25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없으면 플러스예요. 제발요. 아시겠어요? 자, 갑시다. 0.25는 뭐죠? 플러스죠. 플러스인데 보완제가 될 수는 없어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면 무조건 대체제로 가야 돼요. 무조건 뭐요? 대체제. 그러니까 플러스면 뭐? 대체제. 마이너스는 뭐? 보완제. 마이너스 뭐? 보완제. 마이너스 뭐? 보완제. 그래서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교차 탄력성은 뭐일 때? 플러스일 때 대체제, 마이너스일 때 보완제. 그래서 4번 체크하신 분들은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몇 번 체크하면 안 된다고요? 1번, 4번, 5번.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2번, 3번 중에 하나가 답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요. 다시. 몇 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1번하고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탄력성이 얼마인데? 1보다 작은데 탄력이 될 수는 없거든. 그리고 4번과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교차 탄력성은 뭐일 때? 플러스일 때 대체제고 마이너스일 때 보완제니까요. 이 문제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중에 하나가 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가계 탄력성은 1과 비교해서 1보다 크면 탄력, 작으면 비탄력을 따지는 거고, 교차 탄력성은 0과 비교해서 플러스일 때 대체제, 마이너스일 때 보완제를 얘기하는 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0번 문제. 10번 문제 보기 전에 고개를 들어 절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개를 들어 절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와 관련된 탄력성은 3가지가 있습니다. 수의 가계 탄력성, 수의 소득 탄력성, 그다음에 수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요. 가격이 상승했을 때, 소득이 증가됐을 때,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자, 잘 들어요. 수요는 마이너스. 여기 왜 마이너스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요, 수요 법칙 때문에 그래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 마이너스.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량은 플러스.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는 플러스. 선생님, 요거는 왜 플러스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은요, 무슨 제이고? 정상제고 대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량이 뭐 된다? 플러스. 대체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뭐 된다? 플러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요것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뭐만요? 수요량. 자, 대답하세요. 가격 상승되면 수요량 마이너스. 왜요? 수요 법칙이에요, 그게. 소득 증가되면 수요량은 플러스. 왜요? 정상제라서 그래요. 이건 법칙이 아니에요. 정상제라서 그래요. 한 놈 가격이 상승되면 다른 놈 수요량은 뭐? 플러스. 왜요? 대체제라서 그래요. 다시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들 표정 좀 밝게 하세요. 내가 괜히 여러분들한테 몹쓸 짓 하는 것 같잖아. 여러분들 표정 좀 밝게 하세요. 스마일. 자, 갑시다. 웃으면서. 가격 상승, 수요량 마이너스. 소득 증가, 수요량 플러스. 대체제 가격 상승, 수요량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요거 3개 계산한 것을 뭐라 부르냐면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랑 저랑은 뭐를 공부할 거냐면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을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런데 가계 탄력성은 얼마? 2. 소득 탄력성은 얼마? 3. 교차 탄력성은 얼마? 4인데 전부 다 몇 프로씩 상승했습니까? 3%씩 상승. 자, 대답하세요. 뭐도요? 가격도요. 뭐도요? 소득도요. 여기서 말하는 오피스텔 가격은 대체재 가격으로 봐야 됩니다. 뭐도요?
대체재 가격도요. 전부 다 3%씩 상승했을 때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그럼 제가 물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부탁 좀 있는데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3이 그렇게 얘기할 거야. 3이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마이너스 6%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 3이 그럼 뭐? 마이너스 6%. 왜요? 수요 법칙 때문에 그래요. 3은 플러스 9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량은 플러스 되거든. 4 플러스 12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플러스 되거든. 그래서 제가 3은 3, 4 이렇게 할 건데 우리가 뭐 어린이집도 아니고 구구단 연습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근데 제가 3이 하면 뭐 하는 거냐면 꼭 6 한다. 3은 그러면 9 한다. 3, 4 하면 12 한다. 그리고 자기 할 도리 다 했다고 앉아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유치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구단 공부하는 거야 지금 구구단 3단? 그거 아니잖아. 가자. 3이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는 거야. 3은 플러스 9%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3, 4 플러스 12%, 12가 어렵구나. 12%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계산합니다. 자, 다시. 3이 6%, 3은 플러스 9%, 3, 4 플러스 12%. 요거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기 지금 보고 계시는 전체 수요량의 변화를 계산하는 문제는요. 저랑 여러분들이랑은요. 10초 컷 할 거예요. 10초 만에 풀 거예요. 남들 막 계산기 쓰고 할 때 우리는 다음 문제 풀고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요거 얼마야? 플러스 21이지, 그지? 플러스 21에다가 뭐를 빼면, 6을 빼면요. 플러스 15가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답은 15%가 뭐 된다? 증가된다.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가격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 마이너스. 소득 증가되면 수요량은? 플러스. 대체재 가격 상승하면 수요량은? 플러스. 지금부터 갑니다. 지웁니다. 3이 6%. 잘했습니다. 3은 9%. 잘했습니다. 3, 4 12%. 방금 계산한 3개 계산한 것을 뭐라고 부른다? 시작.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좋습니까? 네. 답은 5번입니다. 이번에는 11번 문제.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동산 경기도요. 일반 경기처럼 4개로 구분이 됩니다. 이거 플러스 안정시장이라고 해야지 절대로 5개 국면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순환은 몇 개로만 하니까 4개로만 하니까. 두 번째, 부동산 경기는 진폭이 크거든요. 정점은 뭐하고 높고 저점이 낮다. 예, 맞습니다. 회복시장은 누가 중시되죠? 매도인입니다. 그래서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매수인 중시 태도에서 매도인이 오른쪽에 있어야 돼. 회복시장은 그 전까지 누가 중시되다가 매수자가 중시되다가 이제 회복시장 오면서 매도자 중시로 변화되는 시장이 돼. 변화되는 시장, 전환되는 시장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습 꼭 해보시라 그랬습니다. 답은 몇 번? 3번. 상한선, 하한선은 손모양을 반대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떨어지는 시장, 후퇴 시장에서는 옛날 가격이 무슨 선이다? 상한선이다. 좋습니다. 안정시장은 불황에 강한 유형의 시장이고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상한선, 하한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문제 답은 몇 번? 3번. 3번 맞는 답으로 고쳐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회복 시장은 매수인 중시 현상에서 매도인 중시 현상으로 전환되는 시장이다. 라고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이번엔 12번. 거미집 이론에 따른 결과 수렴형을 보이는 경우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거미집 이론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탄수 공탄발, 수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발산입니다. 발산. 그리고 두 번째, 기짝탄. 기울기는 작을수록 탄력적입니다. 기울기가 크면 탄력적이잖아요. 작을수록 탄력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탄피입니다. 탄력성은 기울기 공식과는 반대로 P를 위로 올립니다. 기울기는 Q를 위로 올렸잖아, 그지? 원래 탄력성과 기울기가 반비례야. 그래서 기울기는 Q를 위로 올리는데 탄력성은 P를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탄력성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요게 함수가 나왔거든요. 함수가 나왔을 때 탄력성의 크기를 구해볼 건데 첫 번째는요. 함수가 아니에요. 탄력성입니다. 수탄 얼마? 0.7. 공탄 얼마? 0.9.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지. 그때는 뭐요? 발산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발산. 기울기는요. 절대값을 씌우세요. 절대값을 씌우셔서 마이너스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0.7하고 0.3 중에서 누가 더 작아? 0.3이 더 작지. 기울기는 작을수록 탄력적이야. 공급 기울기가 작으니까 공급이 탄력적인 거라니까. 얘도 뭐요?
발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엔 조심하실 점. 함수가 주어졌을 때는요. 함수가 주어졌을 때는 탄피로 문제를 풉니다. 뭐요? 탄피. 피를 위로 올려서 탄력성의 크기를 구할 건데 3번하고 4번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탄력성의 크기를 구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P가 왼쪽에 있어서. 자, 한번 가보자. 얘는 얼마? 4. 얘는 얼마? 2. 수의 탄력성이 4분의 2예요. 4분의 2는 얼마? 0.5. 공급의 탄력성은요. 6분의 3이에요. 얼마나요? 6분의 3. 탄력성 역시 0.5. 얘는 순환입니다. 뭐라고요? 순환. 거미집 이론은 순환도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시작. 2분의 6. 얼마? 3. 자, 4분의 8. 얼마? 2. 수탄이 커요? 공탄이 커요? 수탄이 더 크지? 맞아요? 이거 수렴입니다. 뭐라고요? 수렴. 정답 몇 번? 4번이고요. 5번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탄력성의 크기를 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P가 어디 있어서? 오른쪽에 있어서.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탄력성 크기 구할 겁니다. 시작. 4분의 3, 0.75입니다. 시작. 2분의 3, 1.5입니다. 수탄이 커요? 공탄이 커요? 공탄이 크지. 요거는 뭐야? 발산합니다. 우리 뭐 찾아야 됩니까? 수렴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60점 만들기 80점은요. 원래 한 20분, 30분 만에 다 풀어드리는데 오늘은 작정하고 왔습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 12문제 요거 우리 수험생들 지금 이거 100% 이해하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해설 풍부하게 드렸으니 풍부한 해설 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좀 쉬었다가 드디어 오늘 수업 부동산 시장론으로 넘어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쉬겠습니다.